안녕하세요. 저는 그 노인 장교양기관 현장에서 한 20년 정도 일을 해왔습니다. 근데 치매 전담 요양실 제도의 발전 방향 이렇게 이제 되어 있지만 지금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치매 전담실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생소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아,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치매 전담실 운영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아, 그러면 충분히 다 이 제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지금, 저희 치매 전담 요양실이 이미 시작한 지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굉장히 활성화 안 되어 있는 것도 아시죠? 네, 그래서 그 활성화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제도적으로, 각 장교양 기관들이, 그 제도를 활용해서 치매 전담실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요양원들이 새로 건물을 부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은 이상 치매 전담실을 운영할 수 없었고, 그래서 굉장히 몇 년 동안 그 제도가 정부에서 만들어져 있으나 이용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4월에 전격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이거 치매 전담실을 못하는 이유를 정부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굉장히 제도를 완화시켰어요. 그래서 완화시키니까 훨씬 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서 실제로 그 제도 속으로 또 들어가 보니 또 다른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더라.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잠깐 공유하고 좀 의견을 나누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요번에 이게 바뀐 올해 4월달에 바뀐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 제도의 이용 대상자 현황인데요. 여기 보면 의사 소견서에 치매 선정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2등급 또는 4등급까지의 수급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저도 보건복지부하고 굉장히 실갱이를 좀 했는데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여기에는 실제로 그 치매 전담형 이용자가 저런 조건 안에 있으면 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적으로는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아시나요? 네, 표장기에 반드시 치매 전담실을 이용할 수 있게 체크되어 있는 사람만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앞에 이용 대상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용하게 해주겠다라는 거는 좀 사실과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지 말고 표장기에 치매 전담실 이용할 수 있도록 체크된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겠다 하는 게 훨씬 더 쉬운데, 저렇게 하다 보니까 보통 일반 요양원에서는 그러면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기재되어 있는 2 내지 4등급의 환자는 다 치매 전담실을 이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전혀 아니에요. 이게 현실하고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노인 요양시설에 그 입소자가 거의 인지장애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는 보니까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 치매 전담실을 이용할 수 있게 표기된 환자가 실제로 프로테이지상 몇 명이 안 돼요. 그래서 치매 전담실을 하고 싶어도 그런 실제 치매 심해도 거기에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그래도 선생님들은 치매 전담실 이용 대상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이제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1번은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2번은 5등급 수급자. 5등급은 치매 등급이잖아요. 그래서 5등급인 경우 그 다음에 인지지원 등급 수급자 이런 분들이 치매 전담실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것이 아니고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 기록되어 있는 자만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노인 요양 치매 전담실의 그 시설 기준이에요. 시설 기준은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것처럼 치매 전담실이 따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인실 정원은 16명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치매 전담실은 가형과 나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가형은 그 1인실이 3평 정도 돼야 되고요. 나형은 2평이면 돼요. 근데 처음에 이 치매 전담실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무조건 그 가형이었고요. 가형, 나형이 이렇게 없었어요. 가형으로 다 했어야 됐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꼭 1인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규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인실을 안 만들어 놓은 요양원은 치매 전담실을 전혀 할 수가 없었고, 건물을 부셔서 새로 1인실을 만들어내거나 하여튼 뭔가 건축행위를 하지 않고는 치매 전담실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치매 전담실이 거의 그 장교양 기관에서 진행을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다 바꾸면서, 그러니까 1인실은 없어도 좋다. 그 다음에 실도 전에 원래 처음에 우리 장교양 기관의 기준처럼 1인당 2평의 기준을 가지면 된다라고 시설 기준을 완전히 완화하면서 이제 다시 조금 활성화되는 모드를 상황을 띄고 있으나 지금도 역시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좀 얘기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치매 전담실 시설 기준은 이렇고 거실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도 쭉 있는데 보면 침실, 화장실, 오물처리실, 그 다음에 세면비, 간이욕실, 간이주방, 식사공간, 그 다음에 간이 세탁 및 수납 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실이 입소자 한 명당 1.65제곱미터의 거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이 치매 전담실의 이 조건은 어르신들한테는 상당히 좋거든요. 지금까지 그 요양기관 보면 복도 형태로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어서 어르신들이 가정과 같은 형태를 잘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치매 전담실은 반드시 거실을 가지고 있고 공동 거실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활용만 할 수 있다면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좋은 시설 기준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급여 비용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우리가 치매 전담실을 하면 25% 정도의 수가를 더 준다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나형일 경우에는 11%, 가형일 때는 23.3%의 인상을 하고 있고요. 가형일 경우에 1인실 수가가 79,140원으로 상당히 이제 좀 배려를 해준 거지만 나형은 71,200원이라 실질적으로 인력비 계산해봤을 때 수익률이 전혀 없는 그런 형태이긴 합니다. 그래도 가형을 만들려면 1인 병상이 3평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죠. 이렇게 수가를 잠깐 이제 공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치매 전담실이 계속 정부가 이렇더라고요. 정부가 자기네들이 정책을 세워놓고 그 정책이 잘 진행이 안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그 정책을 성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강해서 끌고 나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치매 전담 기관 한시석 지원금이라 그래가지고 치매 전담실을 하면 1인당 10만원씩 한시석 지원금을 줘요. 그래서 그 요양기관을 시작하면서부터 36개월 동안, 그러니까 치매 전담실이 만약에 50명이다 이러면 500만 원을 36개월 동안 한시적 지원금으로 주게 돼 있고, 이거는 2020년까지니까 지금 시작하면 2022년까지라 지금 시작하면 36개월 동안 한시적 지원금을 1인당 1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도가 워낙 이제 많이 활용을 안 하고 이러니까 좀 경력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쭉 보시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이더라고요. 굉장히 간략하게 해야 돼가지고 치매 전담실이 뭔지, 치매 전담실의 제도, 요거 이제 잠깐 소개하고, 치매 전담실을 실제로 요번에 4월달에 바뀐 제도를 가지고도 치매 전담실을 운영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라는 걸 오늘 말씀드리려고요. 그래서, 이 치매 전담실의 문제점들이 정부가 만든 제도의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치매 전담실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든 관리자든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에 따른 문제점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운영자가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또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라고 이제 제가 여기에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먼저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자면 혹시 치매 전담실을 만들 때 관여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 이게 현장의 소리니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 전담실 이용자 자격 제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 치매 전담실 이용 가능자로 체크되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요양기관 운영을 오랫동안 해보고 또 실제로 우리나라 요양기관들 중에 굉장히 큰 요양기관들을 제가 서칭을 해봤을 때 치매를 가지고 있는
요양시설 입소자가 전체 입소자의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진작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보시면. 많게는 90%, 95%까지도 가요. 100명 중에 95명이 실제로 인지장애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다만 굉장한 중증이냐 뭐 경증이냐 이런 거의 차이지 치매가 없는 분들이 거의 없고 굉장히 뭐 아주 적은 기간은 좀 70% 정도 되는 기간도 있지만 90% 이상이 인지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매 전담실에 입소 가능자로 체크하는 게 실질적으로 의미가 크게 없어요. 그것이 이제 제가 봤을 때 치매 전담실 이용자 그 자격 제한해 놓은 거에 대한 어떤 약간의 문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창기에 치매 전담실 이용할 수 있게 체크가 돼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 치매가 있는 분을 그 판정자가 나가서 30분 내지 1시간 동안 어떤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판정해가지고 인지장애가 어느 정도인지 판정하는 것이 저는 거의 그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은 굉장히 괜찮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밤 되면 증상이 엄청 나타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낯선 사람들 앞에서는 전혀 그 인지장애 증상을 나타내지 않지만 가족들이 있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증상도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죠. 어느 날은 누구를 또렷이 알아보기도 하고 어느 날은 누구를 전혀 못 알아보기도 하고 이런데 30분 내지 1시간의 그 절차를 통해서 아 이분이 치매 전담실 이용 가능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과연 이제 그 실효성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이런 거에 대한 해결책을 뭘로 생각했냐면 그 입소를 일단 하면 그 입소한 시설의 간호사든 뭐 사회복지사도 물론 괜찮겠죠. 근데 간호사들이 이 환자를 계속 지켜보고 어떤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치매 증상을 다 체크를 해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단위로 그 체크된 증상을 가지고 이 사람은 치매 전담실 이용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실현 가능한지 모르지만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간호사들이 계속 간호사의 명예를 걸고 또는 자기의 자격증을 걸고 환자를 3개월 간격으로 환자 상태를 다 계속 체크해가지고 이 사람 등급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하고 치매 전담실도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잠깐 그 판정을 기준으로 이거를 치매 전담실 이용자가 아니다 해놓으면 문제가 되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실제로 판정자가 하는 것보다는 이 어르신을 돌보는 실무자가 치매 전담실 이용 가능자가 아니다 판정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거 말고도 이제 그 실제로 어르신을 돌보는 분들이 판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표준 장교형 이용 계획서가요 갱신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2년 내지 3년이잖아요. 근데 노인 요양시설의 입소자들의 평균 연령이 87세예요. 그럼 87세에 입소해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분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봤을 때 3년에 한 번씩 갱신한다고 보면 그 3년 사이에 어르신의 변화가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치매 증상도 훨씬 심해지기도 하고 건강 상태도 훨씬 나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가지고만 하면 예를 들면 처음에 치매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났는데 굉장히 증상이 심화됐어요. 그런데 그분은 갱신할 때까지 치매 전문실을 이용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있어서 이런 문제를 이제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보완해야 되는 건 아까 치매 전담실 이용 대상자가 반드시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 체크되어 있는 사람으로 해야 실제로 일선에서 혼선이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제도를 이제 나타낼 때 그 2등급 내지 4등급자 중에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기록된 자 이렇게 해놓으면 모두들 오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 때 훨씬 더 좀 디테일하게 입장을 바꿔놓고 그런 자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 전담실의 교육 관련돼서 제가 또 이 제도의 어떤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요. 일단
접근성이 너무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당진이라고 치면 당진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그 치매 전문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대전으로 가야 돼요. 근데 실제로 요양보호사들이 대전까지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게 뭐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대체로 거기까지 가서 교육받아야 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라 그 8일을 교육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8일 동안 대전 지역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대전뿐만이 아니라 서울이든 어디든 지방에 교육시키는 데가 너무 작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많이 교육을 받아. 이 교육이 많지 않아가지고 한 강의실에 100명씩 앉아서 강의를 받아요. 그래서 그 밀집도가 너무 높고 혼잡하고 이래가지고 교육의 질이 그다지 높지 않다. 이것이 또 문제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본 게 뭐냐면 치매 전문 그 교육을 받겠다는 기관은 많고 실제로 치매 교육 받는 그 대상자 수는 제한이 돼 있으니까 치매 전문 교육을 신청하기 위해서 전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요양기관들은 그 PC방에 가서 대기하고 있거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부 사회복지사나 뭐 간호사들이 10명이 포진해가지고 그 오픈과 동시에 들어가가지고 이 자리를 따내느냐 안 따내느냐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5분 만에 모든 게 종결돼요. 5분 만에. 5분 만에 자리를 못 잡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날은 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왜 이런 전쟁을 치러야 되는지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교육의 질에 대한 지역적인 편차도 엄청나요. 어떤 지역은 정말 그 요양보호사들이나 이런 수준의 장기요양기관의 수준에 맞춰서 교육을 잘 시키기도 하지만 어느 교육자는 너무 뚱구름 잡는 치매 인지장애에 대해서 원래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교육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 교육 자체가 전혀 무의미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의 그 질이 굉장히 편차가 심한 것도 교육의 문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결책으로 생각한 건 어떤 것들, 이것이 뭐 꼭 해결책은 아니겠죠. 그러나 해결책이라면 우선 지금 현 정부, 그러니까 그 의료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신뢰가 원래 없죠.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의심하고 이제 가혹하게 하고 먼저 이제 뭐 판결하고 뭐 법적으로 하고 뭐 궤도라는 건 뭐 일치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이 잘못한 건 다 잘못한 거야. 원래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 공무원이 잘못한 건 아시죠? 국가를 상대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공무원이 제도 잘 만들고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장기요양기관이 몰라가지고 잘못하면 그거는 다 돈으로 엄청나게 이제 그 벌금을 맞거나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왜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을 신뢰하지 않는가. 물론 신뢰하지 않게 하는 기관들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제도라는 것이 항상 선한 방향으로 질을 높여서 가야 되는데 나쁘게 하는 사람 때리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발전을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신뢰해주면 그 애들도 칭찬해주면 훨씬 더 잘하잖아요. 자꾸 신뢰해주면 점점 좋은 방향으로 갈 텐데 계속 잘못한 것만 문제 삼고 너희 학대만 막 계속 어디 올리고 막 이러다가 보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잘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좀 신뢰를 한다면 실제로 교육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기관 안에도 간호사든 뭐 사회복지사든 굉장히 뭐 경험을 예를 장기요양기관 운영 경험을 5년 이상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매뉴얼이 만들어진 책자를 주고 실질적인 교육을 현장에서 이수하게 해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가는 게 문제예요. 가는 게 문제죠. 그 다음에 또 전산에 그 잡아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당진에서 의정부에 있는 교육기관에 자리가 3개 남고 거기 신청하고 거기 가서 아예 숙식을 하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런 경우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제도가 상당히 개선돼야 된다. 이런 것도 제도 개선을 안 해놓고 치매 전담실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장기요양기관이 교육을 실제로 하게 하면 그리고 그것을 가끔씩 정말 잘못하면 어느 순간 뭐 불시에 진짜 교육 현장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가본다든지 얼마든지 그 지역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 거리를 가서 교육받게 하는 것이 좋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교수진도 수준을 좀 선정할 때 조정을 좀 잘해서 치매 전문
치매에 관련된 일을 좀 해보신 분들, 그런 분들을 교육자로 해서 그 교육의 수준을 어느 정도 레벨을 같이 맞춰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1개월칙으로 만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요양원을 실제로 운영해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일부는 좀 이해도 되시고 일부는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 지금 이제 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저한테 전화 와서 치매 전담식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그래도 해야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거 블랙홀이랬는데 할수록 그 문제점이 엄청 많다는데 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아 진짜 블랙홀이구나 이런 생각을 운영하면서 해요. 근데 아마 이 제도를 만든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부분을 다 짚어내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 치매 전담실은 일단 수가가 비싸니까 보호자들이 돈을 더 내고 치매 전담실로 가시오 할 때 가겠어요? 한 8만 원 정도 더 내야 되는데 안 가요 다. 왜냐하면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양원에 어르신들의 80% 이상이 다 인지장애를 앓고 있는데 자기가 왜 돈을 더 내고 거기 가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호응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강제로 아 당신 부모님은 치매가 너무 심해서 우리가 돌봄이 너무 어려워서 여기 꼭 가지 않으면 우리 요양원에 입소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배를 내밀어야 되는데 요양원의 현실이 또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입소자를 반드시 채워야 되기 때문에 돈을 더 내면 못 온다고. 물론 서울 같은데 뭐 부유층이 많은 데는 괜찮지만 지방에는 2만 원에도 2만 원 올려도 그냥 공단으로 막 쫓아가요. 왜 올리냐고. 그런데 8만 원 더 내면서 가겠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현재 그 운영하는 후정자 애로사항이고 그 다음에 특례 입소라는 게 있어요. 그 모든 장기요양 기관에는 어르신이 집에 가서 한 달 동안 안 올 때 또 뭐 병원에 가서 한 달 동안 못 올 때 이렇게 병실을 비워놓는 거에 대한 배려로 특례 입소가 있는데 그 치매 전문 요양실은 아시다시피 치매 전문 요양실을 제가 12인치를 10개를 하면 장기요양 기관이 10개가 떠요. 10개의 시설을 따로 보는 거예요. 따로 보다 보니까 이 전체 특례 숫자하고 하나도 안 맞아가지고 이 특례라는 상황을 써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요양 기관의 운영에 그 애로사항으로 바로 발생하는 거죠.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를 이제 2대1로 쓰게 돼 있거든요. 그 치매 전문실은. 근데 2대1로 쓰는데 거기도 보면 가산제도가 또 똑같이 있어요. 근데 요양보호사 한 명을 더 쓰면 무조건 엄청난 손해예요. 그 제도가 있지만 쓸 수 없는 제도다. 그 다음에 가형의 경우에 1인당 3평이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장기요양 기관을 만들어 보거나 또는 뭐 실제로 이제 그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이게 대기업이나 아니면은 수익률하고 전혀 상관없는 지자체 운영 기관 아니면 1인당 3평의 그 치매 전담실을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나 미래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삶의 질이 높아지고 경제적인 수준이 높아지면 반드시 1인실의 그 프라이빗한 공간을 넓게 주고 그렇게 해주면 정말 좋지만 지금 현재는 좀 어려워요. 근데 방향은 그런 방향이 맞겠죠. 그러나 현재는 상당히 어렵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반실하고 치매 전문실을 같이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알 수 없는 제도의 복잡한 계산에 의해서 눈 깜짝할 새 감산이 엄청 와요. 근데 이거를 엄청 앉아서 막 계속 전문적으로 계산하고 막 여기를 빼고 여기를 넣고 막 엄청 고생하지 않으면 감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이러느니 나는 안 하는 게 좋겠어 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현장에서 엄청 크다는 거죠. 아, 큰일 났네? 계산이 잘못됐네?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업무 공백, 그러니까 치매 전담실을 운영하려면 요양보호사든 요양보호사를 관리하는 관리직이든 전부 그 70시간, 60시간을 이수해야 되고 교육 이수해야 되고 그다음 프로그램 교육을 또 20시간 이수해야 되니까 80시간이면 며칠이에요? 거의 11일을 가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교육받는 동안에 그 일을 요양원이라는 거는 필요수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일을 도대체 누가 하냐고요. 그러면 그거는 결국 서비스 질로 이어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이제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여유 인력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치매 전담실에 있는 요양보호사가 병가나 경조사나 뭐 하여튼 무슨 일이 생겨서 갔을 때 또 교육한 사람을 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교육
안 한 사람을 집어넣으면 안 되니까 이 문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 이게 그 운영상의 이제 문제점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책을 제가 잠깐 생각해 봤는데, 해결책은 일단 등급 인정서에 실제로 치매 전담실 운영자라고 할 때는 보호자들한테 교육이 필요한 거죠. 이 어르신은, 이 부모님은 치매 전담실로 꼭 가야 될 정도로 인지장애가 심합니다. 거기는 비용이 좀 추가 발생하지만 반드시 그쪽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교육을 시켜줘야지. 안 그러면 아무도 돈 때문에 안 해요. 서울의 VIP실이나 이런 데 빼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해결책을 제시하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는 하는데, 전담실 운영에 따른 까다로운 제도의 합리적 완화가 필요하다. 이 전담실을 좀 자율성 있게, 그렇게 막 여기하고 숫자가 안 맞으니까 여기는 감산 막 이렇게 이상하게 막 전담실이 6인실을 5개를 했어. 그러면 그 5개하고 일반실하고 다 합해가지고 계산해서 여기 계산하면 아무도 계산 못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막 안 해놓으면은 수가 청구를 해보니 갑자기 다 감산이 쫙 뜨는 거예요. 감산은 또 프로테이지도 큰 거 아시죠? 돈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치매 전담실 운영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제도를 좀 완화해주면 현장에서 훨씬 치매 전담실을 잘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부분들은 결국은 그 정부의 그 보건복지부나 의료보험공단과 장기화 기관의 신뢰 형성이 제일 중요한데, 신뢰가 형성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제도를 만들 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훨씬 많이 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행정하시는 분들 가지고 제도를 만드니까 계속 5년, 6년이 돼도 문제가 생기고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몇 년 지나니까 이제서야 이거 진짜 안 되겠네 하고 제도를 완화한 게 올해 4월이잖아요. 그러고도 또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 완화하고도. 그전에는 아예 그 제도는 할 수도 없는 제도였어요. 근데 또 완화했으나 완화해도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걸 공유를 하고요. 그래서 근데 치매 전담실이 다 문제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도 장점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마지막에 제가 장점을 좀 써봤는데, 인력 기준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비스 질은 좀 훨씬 더 높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배치된 요양보호사들이 자긍심이 있어가지고 자기네들은 치매 전문실 요양보호사야, 이런 자긍심으로 훨씬 더 활발하게 활동적으로 어르신을 잘 돌보려고 하고 프로그램도 훨씬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장점들이 있더라.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치매 전담실은 프로그램이 매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매일 하다 보니 어르신이 멍하게 있는 시간도 훨씬 줄어들고, 또 인지 기능도 확실히 좋아지는 거를 저희가 데이터로 뽑을 수 있더라. 그 다음에 보호자도 상당히 만족하더라.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장점 중에 아까 같은 그런 제도적인 모순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런 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제도 개선을 해주시면 훨씬 치매 전문실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